15.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먼저 저주를 풀어야 한다. 도전을 마치고 나면 물론 남들도 나를 대단하게 여기겠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능력이 향상될 거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자. 아마 살면서 다들 한 번쯤 이런 사람을 만나봤을 것이다. 시험 전엔 매번 망했다,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라든지 어제 완전 놀았는데 라고 걱정을 늘어지게 해놓고 막상 시험을 보면 성적만 잘 나오는 그런 사람 말이다. 물론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당시엔 나도 그에게 묘한 배신감을 느끼며 의문스러운 녀석, 시험 전날 밤 분명 밤새 공부했겠지 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가 정말 제대로 시험 준비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그가 천재인 것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가 천재일 가능성도, 어떻게 하면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아니다. 요컨대 인간은 왜 노력하지 않은 척을 하냐는 것이다. 개 중에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를 잘해오다 꼭 시험 전날만 되면 갑자기 딴짓하는 사람이 있다. 방 안 공기가 나쁘다는 생각에 갑자기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가 하면 새 가전제품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방청소를 시작하기도 한다. 저녁에 소고기 국수를 끓일 거라는 엄마의 말에 선뜻 동네 시장으로 심부름을 나섰는데 하필이면 좋은 사태가 방금 다 팔렸다고 해서 차를 타고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시장까지 진출하기도 한다. 실연을 당했다는 친구를 만나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시험 당일 수면 부족으로 정신은 몽롱하고 어제 먹은 사태가 탈이 났는지 배앓이를 하다 결국 시험 시간에도 지각하고 만다. 당신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이 마지막 시험 준비에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하다. 이는 일반적인 미루기 환자와는 또 다른 유형이다. 미루기 환자는 일을 미루고 미뤄 마지막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하지만 일단 시작을 하면 원동력을 얻는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일을 미루지 않고 줄곧 잘해오다 꼭 마지막 순간에 다른 일을 벌인다. 물론 이때 좋지 않은 결과지를 받아들면 할 말은 많다. 방을 정리하지 않으면 물건을 놓을 자리가 없으니 반드시 정리해야만 했고 엄마의 심부름을 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며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가 힘들 때 응당 함께 해줘야 하고 배탈이 난 건 어쩔 수 없는 우연일 뿐이라는 이유를 댄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을 못 본 건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야 라며 자신을 다독인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배우의 요소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계획적으로 만든 걸림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불구화, 셀프 핸디캐핑 라고 말한다. 핸디캐핑은 본래 운동 경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수준이 다른 두 선수가 공정하게 경기하기 위해 규칙이나 점수 부여 방식을 변경하는 일을 뜻한다. 한편 셀프 핸디캐핑, 즉 자기불구화란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해 시작부터 불리한 조건을 자처함을 말한다. 자기불구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실패가 두려워서다. 내 친구 마이클은 실력이 출중한 영어 선생님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만큼 수입이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가계 지출을 고려하면 조금은 빠듯하게 살림을 꾸리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생 기업에서 마이클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의 실력을 높이 산 창립자가 함께 영어 교재를 개발하고 싶다며 협력을 제안해 온 것이다. 물론 마이클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한참을 고민하던 마이클은 자신의 학력이 그리 높지 않다는 둥, 신생 기업 문화에 어울리지 못할 거라는 둥, 자기 같은 선생님은 널리고 널렸을 거라는 둥, 이유를 들어 결국 그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사실 기회가 좋을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건 비단 마이클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마도 마이클은 누구보다 그 기회를 원했을 것이다. 다만 기회를 원하는 만큼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나, 나 자신에게 실망하긴 싫은데 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테고, 그러다 보니 실망할 바에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자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자기불구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자기불구화 현상이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인생 자체가 현실과 이상의 줄다리기이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는 심리학적으로 꽤 합리적인 이유다. 왜냐? 현실은 불공평하니 이상이 현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잔뜩 생각해 이상적 자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이상적 자아, 즉 자신이 되길 바라는 최고의 자아가 자리하고 있다. 이 이상적 자아가 미래의 목표에 포함되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이상적 자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어린 시절 온갖 상장과 트로피를 휩쓸며 넌 최고야, 넌 누구보다 똑똑하고 대단해, 정말 재능이 넘쳐 라는 소리를 들었던 자신에게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 대단했던 자신을 굳게 믿으며 세월을 따라 변화하지 못한 나약한 이상적 자아를 어떻게든 보호하려 한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외부 요인을 끌어들인다. 실패하더라도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돌리면 잔인한 현실의 승리로 돌아가더라도 이상적 자아는 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기불구화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심리학자들은 자기불구화의 행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은 행동적 자기불구화다. 앞서 들었던 예처럼 방을 청소하고 심부름을 자처하고 친구의 고충을 들어주는 등 다른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거나 중요한 회의를 앞둔 전날 밤에 술을 마시는 행동이 여기에 속한다. 요컨대 주동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일부러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선택하는 행동 모두가 행동적 자기불구화다. 두 번째 유형은 언어적 자기불구화다. 언어적 자기불구화와 행동적 자기불구화의 차이점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초조한 상태라거나 우울하다거나 몸이 좋지 않다거나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등의 말로 자신의 미흡함에 대한 예방주사를 놓는다. 예컨대 우리가 한 번쯤 만나보았을 의문스러운 친구들처럼 말이다. 물론 그는 정말로 공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부를 하고도 습관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리 방화벽을 설치해 두었으니 시험을 잘 보든 망치든 자존심이 상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료나 가족이라면 자기 불구와의 행위를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를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무심코 스스로 온갖 걸림돌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다. 먼저, 자각이 필요하다. 자신이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지, 어떤 상황에 구실을 찾고 시간을 끌고 산만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믿을 만한 친구를 찾아 자신을 독촉해달라고 미리 부탁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줄도 알아야 한다. 도전과 고난은 발전을 위한 과정이며 가끔 실패를 맛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습관적으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잠시 멈춰 그 감정과 마주하자. 자기불구화 현상은 주로 체면과 연관된 문제에서 나타나니 도전을 마치고 나면 물론 남들도 나를 대단하게 여기겠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능력이 향상될 거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자. 시각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동력의 원천이 바뀌는 것, 자기불구화를 위한 수많은 핑계도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불구화는 훌륭한 깨우침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시작부터 걱정스러운 마음에 온갖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를 모두 글로 적어보자. 이를 행동하지 말아야 할 핑곗거리가 아닌 하나하나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삼아도 좋다. 예컨대 마이클처럼 자신에게 특별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나만의 개성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보는 것이다. 자신의 우려를 해결 가능한 문제로 삼으면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핑계가 꽤 훌륭한 깨우침을 주기도 한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한 사람의 비극은 그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성공할 뻔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자기불구화에 빠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과거 자신이 자기불구화로 다 된 밥에 콧받들이기 일쑤였다면 이러한 조언들이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자각을 높이고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며 극복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생각을 전환하라. 그러면 길 위에 놓인 수많은 걸림돌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매일 3분 습관. 자기불구화의 늪에 빠지지 않는 방법. 스텝 1. 먼저 자각이 필요하다. 자신이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지, 어떤 상황에 구실을 찾고 시간을 끌고 산만해지는지를 파악했다면 믿을 만한 친구에게 자신을 독촉해달라고 미리 부탁해두자. 스텝 2. 자신의 스트레스와 친해져야 한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습관적으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잠시 멈춰 그 감정과 마주하자. 스텝 3. 자기불구화는 훌륭한 깨우침이 되기도 한다. 시작부터 걱정스러운 마음에 온갖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를 모두 글로 적어보자. 이를 행동하지 말아야 할 핑곗거리가 아닌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삼아보자.